이런 안성같이 개발이 막 태동하고 있는 도시 같으면 지금 당장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건축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2층 이상 3층 4층을 짓게 되면 또 공용 면적에 포함되고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엘리베이터를 또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발전하는 도심이나 도농 복합 도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져 있는 이런 도시들 같으면 단층짜리 건물 짓는 게 제일 통상적인 거고요. 2층 이상도 잘 짓지 않습니다. 왜? 1층은 임대가 잘 나가지만 2층 이상 짓는다면 건축 비용도 올라가는데 임대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라인에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3층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IC가 생기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얘기했지만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바로 위쪽에 또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주변은 이미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인부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곳에 2차 벤더 3차 벤더에 근무하시는 근로인력들도 결국 어디다? 안성 지역으로 내려와서 또 생활의 터전을 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주변은 비싸니까 싼 곳을 향해서 조금씩 더욱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 이 일대, 특히나 IC 일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 동신일반 산업단지, 더블 역세권, 그리고 금강저수지의 수변사업 개발, 거기에다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36홀 안성 베네스트 골프장까지 IC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 라인들로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일대는 전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의 땅은 너무 희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향후의 용도가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대도 아파트들이 IC가 생기고 나서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IC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야 되는 건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미농입니다. 요즘 들어서 보계면 라인, 특히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동신리 일대에 경매 물건에 대한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았는데,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진흥구역은 고수들의 영역이다. 제가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동신리에 경매물건 나온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안성의 이 종합운동장 라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주변에 토지가 아무래도 너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국유지고 정말 토지가 희소한데, 이 라인에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 안성 객사가 시도 지정 문화재인데, 안성 객사로 인해서 이 주변이 개발이 더디되거나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얘기는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간 유언비어라고 할까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들을 진짜 정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안성 객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그렇다면 이 주변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래, 이거랑 비슷한 시도 지정 문화재 인근인데 개발이 된 곳들을 보고, 그것도 행정구역상 안성 아닌데 그것들이 어떤 개발이 됐는지를 본다면 이 주변도 그것 이상으로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기면서 IC가 생기는 인근,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라인들이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은 이제 미뤄질 수 없고, 이곳의 개발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객사가 무엇이냐면요, 이 객사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돼요. 보통 보면 문화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특히 안성에 보면 여기 도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기동에 도기산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맞아요. 지역도 맞고. 왜? 여기 도기산성 이렇게 돼 있죠. 경기 부동산 포털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국가지정문화재라고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반경에 빗금까지 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다? 이곳을 개발하거나 훼손하려고 땅을 파면 이곳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기가 나올지, 도기산성이 나왔으니까 산성이 나올지, 도자기가 나올지.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나 굴착행위 자체가 아예 금지된 지정이에요. 자, 그런데 시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안성 객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시도 지정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빨갛게 반경이 없어요. 그렇다면 안성 객사는 왜 이곳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자, 안성 객사가 이곳에 시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었으면서 이 주변이 만약에 객사로 인해서 다른 유적이나 유물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면 종합운동장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안성 객사를 한번 쳐봤어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아주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 고택처럼 아주 예쁘게 잘 해놨는데 저는 여기 현장에 가서 이 현황판 설명도 읽어봤고 왔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문화재 하면 덜컥 겁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성 객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문화유산 포털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안성 객사는 쭉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재지 쭉 해서 이렇게 낙원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화재 설명에 대한 얘기가 돼 있어요. 객사란 조선시대의 지방 관화 쭉 해서 여기 핵심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안성 객사는 조선시대 객사가 부여받았던 권위와 상징이며 국권 상실기를 거치며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고려시대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건축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진짜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안성 객사는 조선 초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 지붕 위에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남아있어 조선 숙종 21년에 고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읍내의 관아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공립 안성 보통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 안성군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안성 명륜 여자고등학교 건물로 이용되었다. 이후 1995년 전면 해체 수리되어 지금의 위치에 세워졌다. 핵심 뭐죠? 이곳에 원래 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명륜 여자고등학교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사용되다가 해체 후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명륜 여자고등학교가 안성에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안성 중심부에 있어요. 안성의 구도심입니다. 명륜 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카카오로 가서 명륜 여자고등학교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곳에 있던 객사의 터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을 해체해서 이 자리에 그냥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성 객사 반경 주변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이 주변이 개발이 안 되느냐? 그런 거를 뭘로 알 수 있죠?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개발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건물 있고 여기도 가보시면 사무실이 생겼고요. 이 뒤에는 뭐가 있죠? 반경 안쪽에 있는데 심지어 공장도 있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해서 겁먹을 게 하나 없어요. 장 눌러볼까요?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보기면 양봉리 공장용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도 역사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적혀있고 국가문화지정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곳은 뭐다? 원래 있던 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훼손하지 않는 주변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객사와 관련된 문화재나 유적이 나올 이유는 없다. 이미 이 주변에 이런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에 허가가 나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가서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가 건물들도 있는데 이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뭐다? 이 반경 안에 있어도 개발이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끙끙 앓지 마시고요. 안성시 담당자들한테 여쭤보면 돼요. 근데 안성시 담당자분들한테 여쭤봐도 문화재 관련된 것들은 문화재청에다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할 거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얻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안성객사 주변에 이미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개발됐고 특히나 여기에도 지금 안성객사 바로 코앞인데 상가도 생겼고 이쪽에 또 민간 풋살장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풋살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민간이 개발했어요. 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뭐다? 이곳의 개발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2층짜리 건물들도 있고 한 거 보면 2층 이상의 건물도 가능하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층 이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전례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비슷한 곳인 안성의 북가현리로 한번 가봅니다. 이곳이 안성의 북가현리인데 요거 참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지도 서비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은 이렇게 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목신리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목신리 열의 입상이라고 불상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우리 궁금하면 그냥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아요. 그냥 지도로 가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신리 석조열의 입상이라고 있네요. 그 앞에까지 가볼게요. 우리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반경에도 국가지정문화재까지는 아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지도 서비스로 그럼 가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 문화재 반경으로 해서 이렇게 빨갛게 시도지정문화재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주변이 그럼 이걸로 인해서 문화재가 발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느냐? 아니요. 개발 다 됐습니다. 가볼게요. 아까 반경으로 쳐져 있던 데가 파란 지붕 있는 요 안쪽까지 이렇게 지금 상가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 데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딱 보면 파란 지붕 요 안까지 반경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이 주변에 지금 개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로 위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원룸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보면 반경 안쪽에 여기 막 국밥집도 생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물론 2층, 3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는 1층 필로티는 제외하고 2, 3, 4층에서 3개층을 포함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례를 봐도 안성의 다른 지역을 봐도 안성 객사 같은 경우는 반경 포함은 되어져 있지만 지도 서비스 보면 이렇게 반경이 빨갛게 나오진 않아요. 이것은 이 문화재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경을 그런
드러났는데 다시 한번 가보면 안성 객사의 이 양복리 이곳에 원래 있던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 반경을 빨갛게 표시해 놓지도 않았고 반경에 있는 곳들에 공장이라든지 상가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3층 이상 못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리고 과거에는 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쪽에 굳이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안성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만큼 굉장히 차량 소통이 더 많고 발전된 지역이 어디냐? 안성의 개동라인 한번 가볼게요. 개동라인은 스타벅스랑 다이소가 들어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곳 한번 가볼게요. 쭉 이렇게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이렇게 차량 소통이 많이 다니고 지금 평당 600에서 800만 원을 호가하는 지역에 보시면 뭐죠? 2층 이상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스타벅스를 좀 지나서 이번에 다이소 건물 들어온 곳 정도 그곳이나 2층이지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뭐죠? 2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없고 대부분이 뭐다? 판넬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안성같이 개발이 막 태동하고 있는 도시 같으면 지금 당장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건축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2층 이상 3층 4층을 짓게 되면 또 공영 면적에 포함되고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엘리베이터를 또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발전하는 도심이나 도농 복합 도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져 있는 이런 도시들 같으면 단층짜리 건물 짓는 게 제일 통상적인 거고요. 2층 이상도 잘 짓지 않습니다. 왜? 1층은 임대가 잘 나가지만 2층 이상 짓는다면 건축 비용도 올라가는데 임대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라인에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3층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IC가 생기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얘기했지만 이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바로 위쪽에 또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주변은 이미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인부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곳에 2차 벤더 3차 벤더에 근무하시는 근로인력들도 결국 어디다? 안성 지역으로 내려와서 또 생활의 터전을 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주변은 비싸니까 싼 곳을 향해서 조금씩 더욱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 이 일대 특히나 IC 일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 동신일반 산업단지 더블 역세권 그리고 금강저수지의 수변사업 개발 거기에다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36홀 안성 베네스트 골프장까지 IC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 라인들로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일대는 전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의 땅은 너무 희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향후의 용도가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대도 아파트들이 IC가 생기고 나서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IC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야 되는 건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경기 부동산 포털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거리 라인 중에 오면서요. 개인 땅이 요거 한 필지요. 개발됐죠. 지금 요거 하나 두 필지 그리고 여기 세 필지 여기 네 필지 이거는 뭐 도로에도 제대로 붙어있진 않죠. 나머지 다 뭐다?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서 또 여기 한 필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잡종지까지 해서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라인에 좌우측으로 해서 전부 다 나라 땅이기 때문에 특히 이 위쪽 라인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계속 복의 물류단지다 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은 아무래도 향후에 큰 개발 계획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래쪽 라인은 특히 땅이 몇 개 없다. 전부 다 뭐죠? 국유지다. 다 나라 땅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다? 땅은 부증성, 땅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 중심 특히 종합운동장 들어가기 전 라인, 홍익아파트 전 라인들 이 라인들은 확연히 이 뒤쪽 라인들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라인들은 향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전례들을 봐도 그리고 이 주변에 벌써 이미 허가를 받아서 영업적인 행위를 하는 상가들이나 뒤에 지금 공장들을 봐도 이곳은 개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단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때 여기저기 카더라 말고 꼭 C 담당자 그리고 토목에 의뢰를 해보시면 불안감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말들이 와전이 돼서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안성의 여러 지역들 중에 뭐 예전에 남풍리 같은 경우도 제2의 에버랜드가 들어온다 라든지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한번 하나하나 차근히 생각을 해보고 아니 에버랜드가 용인에 있는데 왜 안성에 들어오지? 차라리 용인하고는 좀 떨어진 지역에 져야 수익이 나올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동물원이 뭐 한 20년 지나면 병이 돌아서 가까운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말이 한 사람을 거치면 와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본질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이거랑 비슷한 도 지적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또 찾아보고 그 주변이 실제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파악해본다면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